유정 씨가 15살이던 1991년 겨울, 막 집에 들어온 유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정 좀 해, 아들. 진정 좀 하라고, 아들. 나 죽여버릴 진정 거야. 좀 해. 제발. 제발 놓으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거실 한복판에서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한테 매달려서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분한 오빠가 근처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뭔 일이 있었길래. 유정아.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18살이었던 오빠는 원래 큰 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그런데 그런 오빠가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한 달 전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밥을 거르는 대신에 밤에 몰래 나와 반찬통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이고 볼일 본다고 슬그머니 나왔다가도 가족이 딱 보이면 후다닥 방으로 도망갔죠. 피하는구나. 한 번은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유정 씨가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야, 여기서 뭐 하냐? 빨리 꺼져. 아니 나는 그냥 책 좀...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오빠가 눈이 휙 돌더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던지고 책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때까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뭐야? 심지어 그날 이후 오빠는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딱 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데 가끔 그 사이로 오빠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면서 혼자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처음에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부모님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초조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쟤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내겠어. 저 자식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돌아내던가 해야지. 아니, 여보. 벌써. 부모님은 병원에라도 데려가겠다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끌려 나온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다가 유정 씨에게 유리컵까지 던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구나, 그날이구나. 결국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집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딱 뒷짐까지 지고 여유 있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묘하게 눈빛이 멍해진 느낌. 뭐 있나 보다. 네 아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 쉽게 풀 일이 아니야. 네 아들 분명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졌다고. 그것부터 찾아봐. 순간 유정 씨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유정 씨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유정 씨랑 오빠가 민박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정 씨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별것 없어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오빠 뭐해?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가 뭔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네 아들이 주워온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적과 함께 태워. 네? 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무당이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거죠. 한참 뒤에 고민에 빠져있던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일단 해결부터 해야지. 난 정말. 엄마가 펄쩍 뛴 이유, 그건 바로 아빠가 수면제를 써서 오빠를 재우고 그 틈에 방을 뒤져보자고 한 거예요. 결국 야채죽에 약을 몰래 갈아서 오빠 방 앞에 갖다 줬어요. 몇 시간 뒤에 오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유정 씨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숨죽이고 책상 위며 서랍이며 다 뒤지는데 오빠가 깊게 잠든 와중에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구나. 여기 안에 있나 봐. 몸에 지니고 있었네요. 이거다. 유정 씨는 천천히 주먹을 풀기 시작했어요. 너 뭐하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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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주머니를 열어 젖혔는데 그 안에 뭐야. 사람의 어금니가 들어있어요. 왔어.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유정 씨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서 통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주머니랑 부적이 반이 넘게 타들어갔는데도 어금니는 불에 그슬리기만 할 뿐 도저히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오빠를 막고 있지만 곧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급해진 유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바닥에 떨어진 돌이 보였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돌로 어금니를 찢고 막 깨뜨리기 시작했죠. 아들, 제발 좀 많이 들어. 그렇게 부서진 조각에 다시 불을 붙인 끝에 어금니는 겨우 다 타버렸고 오빠의 고함 소리 역시 뚝 끊겼어요. 유정 씨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오빠!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엎드려서 반쯤 소화된 죽이며 위액이며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가락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무슨 가락지? 정신 좀 차려. 내 가락지. 유정 씨는 직감적으로 오빠가 아까 태운 어금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가락지라고 그러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그거 내가 태웠어. 이제 없어. 안돼. 그러자 오빠가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동안 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의 빨간 주머니는 역시 오두막에 들어갔던 날 발견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그 주머니에 있던 게 가락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금니가 어디? 상아색으로 반들반들 빛나는 게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오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게 담긴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여자가 호련히 들어오더래요. 서방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그 여자가 생긋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고 전을 먹여주는데 잠이 깬 다음에도 정말 밥을 먹은 듯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안 먹었구나. 하지만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뭔가 얹힌 것 같은 기분에 오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술 주지 마세요. 저 안 먹을래요. 그러자 생긋 웃고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쓱 내리더니 긴 소매의 얼굴을 묶고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저 괜찮으세요? 당황한 오빠가 어깨를 잡자 그 여자가 고개를 슥 드는데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살이 막 썩어 있고 뼈가 듬성듬성 드러난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홀린 거.
이제 보니 술상에는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고기뿐이었어요. 오빠가 벌벌 떨며 벽에 붙자 여자는 사방님 어디가? 다리가 없는 듯 팔로 몸을 질질 끌며 다가왔어요. 나랑 100년가량 맺었잖아! 나랑 영원히 살아야지! 홀린 거네. 그렇게 그 여자에게 시달리던 오빠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음악을 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청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떨치려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댔던 거였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잠을 안 자니까. 유정 씨와 부모님이 어금니를 발견한 일이며 부수고 불태운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가락지 진짜 예뻤는데. 대체 오빠는 왜 어금니를 보고 가락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강원도 원주에서 손정민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정민 씨가 21살이던 2013년 서울의 한 내과에서 감사합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셨대요. 네네. 근데 같이 일하던 직원 중에 30대 후반쯤 되는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언니가 되게 특이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네. 정민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검정 색깔 서클렌즈를 되게 큰 걸 쓰고 계셨거든요. 흰자가 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보통은 서클렌즈를 끼면 되게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기 마련인데 눈빛이 죽어 있고 그리고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좀 이제 조금 특이하네. 그 언니의 이상한 버릇은 처음 근무를 같이 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사라져서 보니까 병원 빗분 창고에서 컵라면을 확 먹고 있는 거예요. 언니 또 먹어? 아니, 그게... 아니 언니 아까 짜장면 곱빼기 먹지 않았어? 내가 배가 안 차가지고 제가 오니까 마치 뭐 내가 뺏어 먹기라도 할 것처럼 허겁지겁 막 돌아가지고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언니는 살짝 옆에서 보기에도 황당할 정도였는데 뽑고 돌아서면 금세 배고프다고 하고 또 배고프면 한순간도 못 참아요. 못 참고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나가지고 막 엄청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희한한 건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찔 거 아닙니까? 그치, 그 정상이지. 근데 갈수록 너무 말라갔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직장이잖아요. 근데 일터인데 언니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먹으러 가니까 아니 환자 응대는 제 몫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짜증나지. 언니가 양심은 있어요. 언니가 저한테 뭘 딱 주는 거예요. 선물인가 보다. 정민 씨, 네? 이거 가질래?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딱 한 번 신고 작아서 안 신었거든. 요즘 면접 보러 다닌다며? 그때 조무사 일 말고도 딴 것도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면접 보러 다닐 때 그게 딱 필요했던 거였죠. 잘 신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머, 웬걸? 딱 맞는 거야, 그 사이즈가. 정민 씨. 네. 박 간호사가 뭐 줬어? 네? 네. 이거 구두 줬는데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그냥 그 구두 그냥 박 간호사 주지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가져온 사람 성의가 있지. 그 구도 얼마나 한다고? 그냥 정민 씨가 사시면 되잖아. 네? 원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싶기도 하고. 근데 혹시 아니면 언니가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일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해서 원장님한테 찍혔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 언니가 준 신발 덕분에 저는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면접을 아주 무사히 잘 마쳤어요. 열심히. 아, 면접 때문에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여자들 구두 같은 거 신으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발도 맞아요. 아프고. 집에 가자마자 가방만 이렇게 툭 내려놓고 그냥 쓰러지듯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냥 눈을 반짝 딱 떴는데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웬 여자인데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뭐야? 여자는 온데간데 없던 거예요. 근데 제 몸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악몽이네. 면접 보느라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악몽 꿨나 싶다.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렸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꿈에서 나는 악취가 실제로 저희 집에 계속 났던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꿈이 아닌가 꿈이 봐. 아닌데 그러면? 그건 좀 심한데.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분명히 이거는 새로 만든 반찬인데 하루 만에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막 그렇게 한 달쯤 막 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막 악몽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악취 냄새도 계속 나고 막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 엄마가 사시니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 사연을 전부 다 털어놨죠. 근데 며칠 뒤에 정민아. 너 좀 비켜봐. 잠깐만 있어. 어떡해. 검정구두. 왜 그래? 검정구두. 여기 있다. 정민아, 이 검정구두 어디서 났어? 뭐야? 갑자기 와서 왜 그래?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준 건데 왜 그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를 무속인한테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그 검정 구두, 그 구두 하나 있을 거야, 검정 구두. 그거 빨리 태워야 해. 안 그럼 구두 주인이 딸내미 저승으로 데려갈 거다. 어머. 순간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터에 그 구두를 가지고 가서 구두를 바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그 있잖아요. 부적을 베개 밑에 이렇게 딱 깔고 잤어요. 신기하게 악몽을 더 이상 꾸지도 않고 집에 나던 악취도 너무너무 사라진 거예요. 그 일주일쯤 지났을까? 회사에서 이제 병원 직원들끼리 회식을 했어요. 이 언니가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술도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다 잘 먹는구나. 만취를 해가지고 술주정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언니 보내자. 택시를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데 택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버팅기는 거야. 진상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앞좌석에 원장님 타고 뒷좌석에 취한 언니하고 저랑 이렇게 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니에요. 자고 가. 언니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술주정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고 가. 근데 원장님이 보면서 조금 못마땅해하는 눈치인 거예요. 언니 집 앞에 택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가자. 1층에 웬 이 커다란 깃발이 꽂혀 있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딱 보니까 저거 무당집 깃발 아니야? 정민 씨, 오늘은 여기서 자지 말고 그냥 박간호사만 데려다주고 내려오지 그래. 내가 택시 타고 집까지 데려다줄게. 아니에요. 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아니 솔직히 원장님이랑 저랑 집도 같은 방향은 아니었거든요. 언니! 언니랑 같이 부축해서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현관문을 탁 열었어요. 근데 옷가지들이 막 널려 있는데 이 썩은 쾌쾌한 냄새들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서 막 뒤지더라고요, 음식을. 언니, 뭐예요? 아니 그러더니 막 한달은 굶은 사람처럼 막 음료수, 빵 막 꺼내가지고 입안에 다 털어놓고 배고파 죽겠어! 이제 나중에는 밥통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 후국 막 쑤셔 넣는 거야 입에. 언니. 뭐에 홀린 사람처럼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뒷걸음질 이렇게 주춤주춤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바로 제 코앞까지 와서는 눈에 초점도 하나 없이 그러더니 절 보고 이렇게 웃더니 다시 부엌으로 막 정신없이 가서 근데 언니가 갑자기 언니 괜찮아? 언니! 그런데 언니 얼굴이 다른 얼굴이랑 살짝 겹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난번에 제 꿈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꿈속의 그 귀신. 그 엄청 먹었다던.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너무 겁에 질려서 여보세요? 원장님. 정민 씨, 내 말 잘 들어. 빨리 거기서 나와. 나 여기 밑에 있거든. 언니가 어느새 싱크대 앞에서 칼을 들고 뭔가를 이렇게 홀린 것처럼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상한 거야, 이 모든 게. 그래서 더는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왜 벌써 가? 밥 먹고 가야지. 원장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러면서 언니 손을 이렇게 확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 가게? 저를 쳐다보는데 꿈속에서 봤던 그 흉측한 얼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또 겹쳐 보이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니 왜 그래? 나 집에 가야 돼. 이걸 놔주질 않는 거야. 근데 순간 갑자기 언니가 손이 살짝 느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무당집에서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검은 복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순간 쉬고 내달려서 1층에 딱 도착했는데 건물 입구에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당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서 뛰어나갔더니 원장님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네 저를. 그리고 저를 택시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진짜 악몽 같았던 그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걸 언니를 볼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민 씨, 어제 잘 들어갔어? 언니. 어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물었더니 언니가 또 기억을 못한대요. 심지어 언니는 제가 그 집을 간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억 안 나? 나 어제 언니 집에 갔잖아. 언니 무당집 위에 살잖아. 나 거기 갔다니까? 우리 집 밑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무당집이 있어? 뭐? 몰랐다고? 그래서 그 언니한테 어제 나한테 그랬던 거 기억나냐? 이랬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언니네 집에 무당집 그 깃발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장난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냥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그거였거든요.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너네 집 근처에 이게 있더라 이거 봤냐? 말했는데 자기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살다가 이사를 나가면 거기에 무당집이 들어오고 거기서 구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겪은 일은 대체 뭐였을까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동생분이 친언니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제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언니가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안 겪어볼 일들 많이 겪고 이상한 일도 많이 생겨서 무당집 같은 데 가보면 언니는 진작 죽었어도 이제 이상할 게 없다 말을 많이 들어서 제보하게 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생 입장에서 언니 이수정 씨에게 생긴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연년생인 언니와 저는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니는 고3 수험생이라 공부하다가 밤늦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날도 이제 좀 늦어지길래 가족들이 먼저 이제 잠에 들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구세요?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언니야? 언니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언니 괜찮아? 누가 이랬어? 언니 왜 이래? 누가 이랬어? 누가 쫓아왔어? 언니 얘기가 방금 어떤 사람한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목장갑을 낀 손이 언니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언니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납치하려고 그랬나?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언니는 그냥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울지 마. 너무 무서워. 언니. 사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정말 억수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언니만 돌이 씹혀서 아이고. 어금니가 깨졌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혼자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언니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턱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 이제 됐다. 나쁜 운이 다 나갔다 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언니에게 아주 기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휴가를 받아서 언니가 본가에 왔는데 언니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몰라보겠다. 아이고 수정아 왔어? 보기 좋게 통통하던 언니였는데 진짜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줬어요. 언니 원래 이렇게 잘 먹어? 응. 나도 좀 많이 먹어. 근데 밥을 언니가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막 먹고 막 꾹 트름을 하더니 초저녁부터 그냥 이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저희는 이제 거실에서 그 저녁에 연속극을 다 같이 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 방에서 끙끙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나 싶어서 언니 방에 들어갔는데 언니 모습이 뭔가 이상해요. 언니가 몸을 위아래로 들썩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서 언니를 깨우려고 몸에 손을 댔는데 언니가 갑자기 번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언니 깼어? 근데 언니는 아무 대꾸 없이 저를 환하게 보더니 자신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는 거예요. 언니. 근데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왔어요. 엄마의 고함 소리에 언니가 다행히 정신을 차렸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는지 몸을 계속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언니, 안 되겠다. 빨리 옷 입어. 병원 가자. 저희는 너무 걱정돼서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언니가 가봤자 소용없다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뭘 알고 있네. 진정해. 아이고 세상에. 나 사실 귀신한테 쫓기고 있어. 귀신? 귀신이 어딨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지금도 있을 거야. 쫓기고 있어? 쫓겨? 언니가 방금 전 가위에 눌렸을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녁을 먹고
그냥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래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고개가 획획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깼어? 그 여자가 입을 열었을 땐 피비린내 같이 아주 비릿한 냄새가 훅 들어왔다는 거. 언니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언니 몸을 올라타더니 사정없이 딱 뜯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에 안 차는지 언니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벽에 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 엄마는 이대로 있다간 진짜 초상치르게 생겼다면서 부산의 용한 무당집을 알아봤습니다. 무당은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진즉에 죽을 팔자가 영쾌도 살았네? 더 볼 것도 없어. 그냥 가. 사실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람 얼굴 보자마자 막말을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아니 앞길 창창한 애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어? 박수무당은 저희가 화를 내든 말든 그냥 언니 얼굴만 뚫어지게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신내림 받고 큰 신을 모셔.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해. 아유, 우리 딸이 왜 신을 모셔? 얘들아 가자. 아유 앞길이 창창한데 가자. 집에 돌아온 엄마는 기분만 나빠졌다면서 집안 곳곳에 소문을 뿌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몸이 허약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아빠한테 생닭을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엄마를 도와서 채소 손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파에서 TV를 보던 언니가 어느새 제 뒤에 와서는 언니 다 됐어. 좀만 기다려.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언니가 배가 많이 고팠나? 하고 뭘 먹나 봤더니 피가 질질 나오는 그 생닭을 언니는 정말 참 맛있다는 듯이 손으로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언니 지금 뭐해? 언니! 엄마! 급하게 언니 손을 꽉 붙들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화가 나 죽겠다는 듯이 째려보면서 언니 왜 그래? 인간들이 더럽게 정정하게 이렇게 말하고는 먹을 것을 찾아서 부엌 곳곳을 헤집는 거예요. 음식이 보이는 족족 다 입에 넣었어요. 갑자기 언니의 시선이 식칼에 꽂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언니 대체 왜 이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언니가 잠시 멈칫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뱅뱅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심하다. 머리를 또 사정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제 비명 소리에 놀라 아빠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아빠를 보자마자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알고 보니 아빠가 무당에게 귀신을 쫓는 부적을 받아온 거였어요. 만약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부적을 딸 몸에 붙이라고 했대요. 언니는 바닥에 누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빠가 언니 팔을 세게 주무르면서 맥을 쟀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다급히 안방에 있는 그 혈압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언니 팔에 두르고 혈압을 재봤는데 아빠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래? 혈압계에 표시된 그 숫자 있죠? 98, 80, 10. 빠른 속도로 탁탁탁탁 내려가더니 갑자기 0에 멈춰서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언니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듯 말이죠. 저희는 언니 몸을 막 주물렀고요. 잠시 후에 언니가 크게 숨을 내쉬더니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빠져나갔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희는 다시 그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신내림 받으라고 했지. 안 받으면 계속 그래.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지? 아귀가 들었잖아. 아귀. 아귀? 그러니까 언니한테 잡신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다는 아귀가 들었다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네? 당장 여기서 떠나. 그래야 네 딸이 살아. 무당의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뭔가를 굳게 결심한 듯 살던 집을 허물고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완전히 새로 시작하라면서 호주행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진짜 멀리 보내네. 그날 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저주는 끝난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편의상 원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보자는 직장 동료 미진 씨에게 벌써 20년 넘게 생명의 은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원희 씨를 대신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99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해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환자들을 향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았는데 미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제 의욕을 자꾸만 꺾어버리는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식이 어디 있는가? 네. 환자분 찾으셨어요? 나가 신문을 사달라고 한 것이 언젠지 아직까지. 그러고 믹스커피 말고 블랙커피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세련된 사람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나도 아파. 그걸 내 말이 웃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 그냥 김구라 선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환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때 누구신지 당연히 알죠. 요 동네에서 소문자자한 진상 환자시잖아요. 여기 호텔 아니고 병원이거든요. 어째 참말로 아이고 달려. 진상 환자를 단번에 제압한 사람은 우리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친절한 미진 씨. 미진 씨 멋있네. 네. 평소엔 사근사근 다정하다가도 부당한 일에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는 걸크러쉬라고 하는 데 대명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나한테 말해.
응, 고마워. 나이는 저랑 동갑이지만 경력은 훨씬 오래된 베테랑 간호사라 정말 든든한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번에 왔던 환자 말이야. 미진 씨 입술이 시뻘겋게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소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으로 다니던 미진 씨. 너무 확변해. 이런 모습은 네,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놀랐지만 왠지 물어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며칠 후 미진 씨. 미진 씨 오늘도 연락 안 돼.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미진 씨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초조하게 신호음만 울리는 전화기. 포기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여보세요. 그런데 미진 씨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나 맞아. 아픈가 보다. 낯선 목소리로 미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조금 피곤해서. 요즘 좀 과로했는지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목부터 가. 아니, 그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눈치도 못 채다니. 그것도 모르고 미진 씨에게 도움받기만 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무가 없는 주말 깜짝 병문안을 가기로 했죠.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그런데 집에서 나온 사람은 긴 생머리에 그리고 화려한 목걸이를 한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디가? 나 맞아? 얼굴은 분명 미진 씨가 맞는데 화장이 너무 진하고 짧은 단발머리가 갑자기 허리까지 길어져서 어떻게 길어져? 마치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집에서 왜 화장하고 있지? 미진 씨,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요즘에 자꾸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어서 들어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 안이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줄게. 그리곤 옥춘이라고 그 제사상에 올리는 알록달록한 사탕 있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리는 거 그거. 뭔지 알아. 동그란 거. 그 옥춘을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아들고는 허겁지겁 손으로 막 집어먹으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먹을래? 왜 이래? 그 모습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몸은 좀 어때? 몸이 왜?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무단 결근부터 그리고 눈앞에 낯선 모습까지 저는 미진 씨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고민인데 나랑 같이 점집 가볼래? 뭐? 내가 거길 왜 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미진 씨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다 진짜. 어떻게든 미진 씨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던 저는 퇴마로 유명한 스님을 한 분 떠올렸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왜 서남사 쪽에 병원 사람들이랑 몇 번 야유회 갔었잖아. 진짜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오랜만에 힐링하고 싶어서. 응?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미진 씨를 설득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절로 향했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산을 오를 때는 분명히 말이 많았던 미진 씨가 절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 맞아. 역시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녀를 스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스님, 이번에 이 친구가 좀 아팠어요. 결근도 하고. 아니에요. 스님, 저 지금은 괜찮아요. 저 아무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원래대로 다 괜찮아질 겁니다. 내 몸에 들지 마! 하지만 스님은 굴하지 않고 미진 씨의 팔을 더욱 꽉 붙잡고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부살님, 뭔가 기억이 나십니까? 스님, 이것 좀 놔주세요. 팔이 너무 아파. 이것 좀 놔주세요. 이거 나. 뭐야 이게?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치는 미진 씨. 기억하세요! 귀신 들렸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기억이 안 나요. 스님과 미진 씨 모두 기진맥진, 온몸이 흠뻑 땀에 젖었을 때쯤 드디어 그녀가 낯설게 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멸을 다녀왔었는데. 여기 이것 좀 한번 먹어볼래요? 아,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묘지를 찾은 성묘객이 음식을 나눠주길래 그걸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 음식을. 어머 얘.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어머 얘가 미쳤나 봐.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이걸 이렇게 먹어? 어머 여보. 스님은 아무래도 무덤 주인이 미진 씨 몸에 붙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묻고 있었는데 미진 씨가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한 거예요. 퇴마를 서둘러야 하니 잠시 곁을 지켜주세요.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습니다. 네. 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퇴마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누워있는 미진 씨의 팔을 꼭 붙잡고 자리를 지켰어요. 아, 진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그때였어요. 미진 씨, 괜찮아? 그런데 대답 없이 까만 눈동자를 굴려서 저를 죽어라 노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두 눈을 질끈 감는 그 순간 법당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미진 씨를 여기 두고 왜 스님 혼자 퇴마를 시작하셨지? 안에서? 뭔가 이상했지만 도무지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 사이에도 목탁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기억하세요! 싫다고! 어서 들어가! 어서 돌아가라고!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 원희 씨,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제가 아는 친절한 미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제 손엔 미진 씨의 팔이 아닌 웬 목탁 손잡이가 들려있고 저기 법당 안에서 짧은 단발머리에 미진 씨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미진 씨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연가의 흔적이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봤던 긴 머리의 낯선 미진 씨는 죽은 무덤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진 씨에게 붙은 귀신의 모습을 봤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님은 저와 미진 씨에게 염주를 하나씩 건네주며 각자 오른쪽과 왼쪽 발목에 착용하라고 하셨어요. 발에 차는 거 정말 특이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염주를 끊어내고 대문 밖에 버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기묘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미진 씨가 출근했는데 원희 씨. 그 귀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 귀신이 제 이름을 부르며 걸어오는데 원희 씨. 왼쪽 발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귀신의 발목이 잘린 위치가 제가 조금 전까지 염주를 꼈던 위치와 똑같다는 사실이요. 근데 왜 쫓아오지? 귀신이 다시 찾아올까 봐 스님이 염주를 끊으라고 했던 거야. 근데 한쪽 발목은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마. 불안한 생각에 곧장 미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진 씨, 그 염주 버렸어? 원희 씨? 아 맞다. 피곤해서 깜빡했어. 그거 지금 당장 버려.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당장! 그제야 미진 씨는 부랴부랴 염주를 버렸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한 그녀는 제가 알던 친절한 미진 씨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낯설게 변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날 제가 병문안을 가지 않았더라면 미진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저는 미진 씨와 친구로 지내는 사이지만 가끔 섬뜩했던 그 낯선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